그래서 중간석도 막 마구잡이로 섞어도 크게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예요. 그러니까 감독관한테 내가 제대로 하고 있어를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 과정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배꼽 많이 튀어나와야지 얼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들렌의 얼굴은 뭐예요? 배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맛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거기에 꽂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뭔가에 꽂히면 그것만 잘 나와야 돼. 사실은 그 마들렌 펜의 깊이에 따라서 이 배꼽의 차이가 있고 깊이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 마들렌의 배꼽이 나오는 거는 깊이가 가운데로 부어져서 거기서 파라사처럼 퍼져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원리를 이해를 하자면 마들렌 펜이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파져져 있잖아요. 그럼 반죽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쏠리잖아요. 그 쏠림에서 깊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퍼지는 제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는 배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깊은 마들렌 틀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시험 버전용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그러면 다 얇아요. 네. 이마트의 그 별스타 그림 있는 땡땡땡 제품은 약간 깊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우공업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마들렌 틀도 여기 깊은 애들이 있어요. 깊은 마들렌 틀면 정우공업사라고 써요. 정우공업사 깊은 마들렌. 그러면은 가격대가 다 있는데 저렴 한번 하세요. 6구짜리 저렴한 거 사가지고 2개만 있으면 본인들 웬만한 오븐에 2구 들어가거든요. 한 40m 정도 되는 오븐에. 그래서 12개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제거니까 제일 먼저 시험장에서 뭐예요? 재료 계량. 그죠? 오늘 몇 가지예요? 재료가 하나, 둘, 셋, 넷, 7. 그러니까 7분이에요. 7분 동안 모든 거 다 해서 내 앞에 갖다 놓는 게 7분입니다. 계란은요, 통란으로 주워주세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계란 통란 말고요, 깨서 재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란 다 깬 다음에 딱 400g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겠죠? 그것까지가 7분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다 통란으로다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자, 예, 저 시험 볼 때는 시험 다이가 딱 2개밖에 재료 다이가, 계량 다이가 2개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전투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중간에 놓으셔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실 때 천천히 재료를 가지러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재료 계량할 때 나 수전증 오거든. 그러니까 재료를 가져다가 내 책상까지 가져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전투적으로 달려가서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맞춰가지고 내 자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븐을 켜주세요. 제과잖아요. 그죠? 제과는 시간이, 발효라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바로 오븐을 켜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불을 쓰는 화구를 쓰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요리도 그렇지만 화구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저희 중탕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하고 난 다음에 중탕을 하려면 중탕 시간이 더 어떻게 돼요? 필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탕이라는 시간을 세이브하고 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중탕 먼저 올려놓고 뭐예요? 얘네를 하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순서대로 하자 하면은 버터 중탕이 아니라 가루체질, 틀에 전처리가 오고 가루체질 오고 계란 오고 버터 중탕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열을 쓰는 아이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려면 열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터 중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계란을 400g 분양을 하시던 가루를 채질하시던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러면 틀 전철이 여기에 안 써요. 얘는 아마 여기 끝에 가 있을 거예요. 왜? 온도를 떨궈야 되잖아. 그죠? 온도를 떨구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하면 돼요? 천천히 틀 전처리 하면 되죠. 그죠? 왜? 틀 전처리라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얘를 아끼려면 그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여기로 보내면 돼요. 그죠? 근데 원래 대부분의 순서가 틀 전처리가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써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틀 전처리를 까먹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보러 간다면 이 틀 전처리는 마들렌의 틀 전처리는 이쪽으로 올 거예요. 마들렌에 한해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품형인데 우리 유산지 제작해야 되는 지난번에 했던 거품형이 있다 그러면 유산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돼. 거품형은 꺼지잖아요. 얘는 꺼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반죽 휴지 시간이 필요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틀 전처리를 반지 휴지 시간으로다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쉬운 제품도 막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주 쉬운 제품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경력이 조금 쌓여야지만 네, 그런 시간들이 넉넉하게 다가오죠. 네, 안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특히 첫 시험 가셨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짝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루를 채질하고 계란 400g 분양하시고 틀 전처리 하시고 채질하는 가루에 설탕, 소금을 힙하기로 섞어줄 거예요. 가볍게 고루 섞이게. 그 다음에요 계란을 섞어줄 거예요. 알끈을 끊어주신 다음에요 기포를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얘는 기포성이 없어요. 계란의 기포성 보세요. 올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수업했던 브라우니도 기포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죠. 얘도 안 올렸어요. 브라우니도 제가 두 번째 설명할 때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오늘 마들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때는 무슨 온도에 의해서 초콜릿 온도에 의해서 온도를 주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브라운으로 넘어갔다 하면 근데 지난번에 계란도 온도로 올렸고 초콜릿도 온도로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런 식으로 브라운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탕한 버터를 섞어주세요. 온도 체크해서 누가 제일 검사 나타요? 강도가 나타요. 그리고 나서 반죽을 휴지합니다. 반죽 휴지하는 시간은 내가 시간을 딱 계산했을 때 한 35분 정도를 제하고 난 나머지 시간 내가 1시간 50분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넉넉 잡고 35분에서 40분을 제해야 돼요. 마들렌이 3판이면은 그죠? 2번 굽잖아요. 그죠? 2번 구워요. 그러면 많이 주어졌을 때 15분에서 16분 사이 정도 굽는다고 했을 때 제출 시간 2분 남겨놓고 제출 시간이에요. 그죠? 곱하기 2번. 그럼 여기 30분 플러스 2분 하니까 32분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 또 모르는잖아요. 또 색깔이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나머지 시간. 그래서 최장 40분이라고 할게요. 35분 너무 짧은 거예요. 자, 40분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시간을 다 여기서 쓰는데 반죽 휴지 시간을 크게 주라는 뜻이에요. 교재에서는 20분에서 아마 30분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에서 30분을 교재에서 그대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에다가 그대로 있겠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패닝해야 되잖아요. 이 40분은 굽기에 구워서 제출하는데 구워서 제출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시간이 또 필요해요? 패닝 시간이 필요하죠.
원래 초짜들은 되게 오래 걸려요. 지난번에 브라우니 패닝 해보셔서 알겠지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마들렌은 조그맣기 때문에 짜주느냐고 또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려면 패닝 시간을 15분에서 20분은 잡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총 필요한 시간이 어떻게 돼요? 60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50분 안에 여기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따지자면. 요거 계산 못하시면 시간 내에 못 제출하셔서 실격이에요. 제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 한 거를 제출을 못하면 바로 실격이기 때문에 지난 기수 한 팀이 진짜 베스트들이시거든요. 실격을 당하셨어요. 네. 시간 때문에. 네, 시간 때문에 뭐 안 입어서. 네, 그 팀 화요 팀이었나? 화요일날 시험으로 가셨나? 그 팀 거의 다 실격 당하셨어요. 네. 한 분인가 빼놓고 다 실격 당하셨어요. 완벽하게 다 만드셨거든요. 가정샷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어서 나와서 색깔이 나야 되는데 익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오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게 쪼개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세이브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과는 시간 타임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다음에 이제 쿠키 할 때 이제 쿠키에서 떨어지셨거든요. 실격당하게. 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도 그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재에는 국기 시간이 합불이 130으로 나와 있어요. 합불 130 넣으면 절대 안 익어요. 그래서 지금 합불 올린 거 보이죠? 상불도 올렸어요. 네. 상불은 170도 정도에서 180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븐이 약하면은 180이고요. 오븐이 좀 강하다면 170 넣으시면 돼요. 합불은 150에 맞췄어요. 지금 합불이 130에 맞춰져 있거든요. 130이면요 20분 정도 구워야 돼요. 아래색 들 때까지 구우려면. 근데 저희는 계속 지금 교재에는 온도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 보시면은 합불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그 동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구워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온도로 굽는다고. 우리 오븐에서. 네. 그렇다고 시험장 오븐이 저희 오븐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통칭 이렇게 구웠을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피를 긁잖아요. 그래서 레몬을 사실 때는 레몬이 좀 단단하셔야 돼요. 저희가 과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이라든지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올리시면 돼요. 몇 g이 나오나요? 약 한 30-40g 사이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싱싱한 걸 주셔가지고 40g 정도 나오겠네요. 40g에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40g이 넘거든요. 이건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드시는 그 다음에 채쳐주세요. 필요 없는 거는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그리고 계란이 남는 건 버리지 마시고 모아주세요.
저희 비싼 재료비잖아요. 계란값 아시죠? 비싸요. 그러면 수요일날 제빵 드실 때 사용하니까 이렇게 모아주세요.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설탕 들어갈 거고요. 설탕 뭉쳐져 있네. 여기서 한번 눌러주세요. 뭉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뭉쳐서 이러는 거예요. 설탕 쳐요? 안 쳐요? 네네. 설탕이 지금 뭉쳐 있어서. 비벼주세요. 이거로 섞어주세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알끈 톡톡 빼줄게요. 자, 알끈이 들어가면 잘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거품 내요? 안 내요? 네, 안 내요. 알끈만 톡톡 쳐서 알끈만 잘 빼주세요. 거품을 내거나 하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알끈을 끊을 때는 자, 이렇게 하면 거품이 안 나게 끊는 방법이에요. 벽면을 향해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흰자에 주로 알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진짜 허무했어요. 엄청 갖고 싶고 엄청 이렇게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해서 아마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애들한테 니네 공부 안 할 거야, 엄마가 유학 가겠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브라운이 가정하고 진짜 유설하죠. 네. 거품만 잃지 않도록 작업하시면 돼요. 탁탁 털어주시면 돼요. 없지만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 후에 원래 충전물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모든 재료를 다 넣어줄게요. 버터 온도 한 번만 지어주세요. 항상 이제 온도를 재기 전에요. 실온 한번 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재고자 하는 재료들의 온도를 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섞기 전에 뭘 빼먹었어요? 밀가루 온도를 빼먹었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빼먹었어요? 계란을. 계란 온도가 실온 계란이 아니라 우리 차가운 계란 지금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24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재료의 온도 체크가 중요해요. 24도기 때문에 적어도 버터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18도 이상은 돼야지 버터가 제일 뜨거울 거잖아요. 그래서 24도에 가장 근접한 온도를 내기 위해서는 네, 일단 얘네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버터는 지금 24도. 지금 버터가 57도, 58도예요. 그러면은 내릴 때 계란의 온도가 어때요? 내려가면 좋겠죠. 실온 계란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지금 56도, 57도고요. 지금 현재 섞었을 때 온도가 확 떨어지겠죠. 한 18도 나올 것 같아요. 천천히 내려서. 18도. 탁탁 쳐주세요.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쳐주면 돼요. 왜냐면 버터가 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바닥을 긁으면서 잘 안 섞여요, 생각만큼. 네. 이제 몇 바퀴 돌아가면 서서히 섞여요.
저희는 이제 박력분을 사용해서 되게 이제 부드러운 식감의 자그마한 이제 뿌띠 케이크예요. 근데 나는 시장에 가서 사다 보면은 이제 꾸덕꾸덕하는 그런 마들렌을 만나게 돼요. 그럼 꾸덕꾸덕한 식감은 어떻게 내냐?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강력분만 쓸까요? 아니요. 중력분을 쓸 수도 있고 여기 강력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함량이 중요하죠. 네. 강력분을 섞는다 그러면은 10%만. 400g에 10%면 얼마예요? 40g이잖아요. 그러면 360g 플러스 40g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식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설탕량을 줄일 때도 팍팍 줄이는 게 아니라 한 번 줄일 때 5g, 10g, 5g, 3g, 2g 이런 식으로 내 식감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당도를 찾아서 가는 거지. 무턱대고 이거 설탕 너무 많아 반으로 줄여야겠어. 그러면 제품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모르실 때는 모르잖아. 그 안에 있는 레시피 그대로 휴지 시간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지는 시간이에요. 또 레몬도 들어갔으니까 레몬 향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퍼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이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이 가지고 만점이에요. 네. 지금 온도에서 아까 버터 온도만 57? 네. 지금 그거 맞췄는데 지금 만점 맞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넣을게요. 이렇게 밀착시켜 주시면 돼요. 밀착해서 시원한 쪽으로다가 놔주세요. 시원한 쪽으로다가 지금 위에 열기가 40분, 그 다음에 팬닝하는 시간 20분, 그래서 60분 오로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반죽해서 휴지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팬닝이 늦을 것 같아 그러면 20분에서 끝내셔야 되겠죠. 근데 어디서도 휴지가 가능하냐면 팬 안에서도 휴지가 가능해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단 네,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발랐어요? 네네네.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손으로다가 코팅해주세요. 근데 굳이 마들렌은 껍질가 필요 없는 아이기는 한데 훨씬 편해져요. 반죽 담을 때도 편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안 쓸게요. 한 대략 한 1.8 정도 잘랐어요. 이 정도 돼요. 대부분 이제 없으면 이제 아이스크림 콘 접시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뒤로 꺾어요. 이렇게 확 꺾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꺾으시면은 입구가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확 꺾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난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할 거니까 재사용할 거니까 반죽을 담을 때마다 새 걸 쓰는 게 아니라 재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는 시험장에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비커에. 그러면 비커 들고서는 어떻게 해요? 담으시면 되죠. 그리고 휴지가 된 반죽은 서로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다 섞어주셨으면 한 조각 정도 떠서 지나치게 많이 담으시려고 하시다 보면 이제 짜실 때 불편해요. 그러니까 적당량만 담아주세요. 보시면 막 질질 흐르잖아요. 죽반죽이니까. 시험장에 이걸로 가져가도 돼요? 비닐로? 네네. 본인이 직접 가져가셔도 되고요. 시험장에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많이 재료 지급을 안 해주시잖아요. 혹시 내가 다른 거 하나 더 쓰고 싶다 할 때 여비로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당황을 하거든.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게 재료 준비해 가시는 게 편해요. 내 도구가 익숙하지 시험장 도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스크래퍼로다가 앞쪽으로다 밀어주시면 돼요. 스크래퍼 앞날로 밀게 되면 여기가 찢어져요. 그래서 여분이 필요하고요. 스크래퍼 뒷날로다가 하게 되면은 뭉툭해서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깍지가 있으면 여기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돌려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요. 담을 때. 근데 깍지를 하지 않아서.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오른손으로다가 잡는 거예요. 깍지 없이 여기 오른손으로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은 받쳐주는 거예요. 오른손은 짜주는 역할이고요. 왼손은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내용물을 어떨 때 바꿀 때 여기 바꿀 때만 막아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죠? 80%라고 했으니까 각도으로 지그재그 지금 오른손을 잡고요. 이제 나가주면 되죠. 그죠? 그럼 옆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질질 안 흘리게. 다시 한번 앞쪽만 조금 넉넉하게 짜주시고 뒤로 갈수록 힘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닫겠습니다. 자, 멋있어요. 아, 뜨거. 사주 이제 좀 어깨가 으쓱으쓱. 아, 으쓱. 먹어. 근데 시중에 파는 거는 저것보다 좀 납작하지 않나요? 저렇게. 그래서 자, 이걸 돌려서. 그러면 이제 바깥 안에 있던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 데이지 않게. 아. 보세요, 여기. 그 뒤에 있으니까. 번호한테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이렇게 자기 등번호와 함께 감독관 테이블에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컬러는 보시면 자리도 바꿔줬고 뭐도 해줬고 다 했는데 지금 다양한 컬러가 나왔어요. 왜 자리를 바꾸고 뭐를 하고 하는지 이제 아셨죠? 그리고 중간에 오븐 온도를 내리지 않아요. 왜? 우리 몇 판 구웠어요? 세 판, 그죠? 두 판하고 반절 정도 구웠죠, 그죠? 네, 그 정도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 정도면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얘는 큰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아이가 정량이에요. 이 아이는 러블을 다른 거예요. 펜 위로 올라갔죠, 러블이. 그래서 이 아이만큼 짜주셔야 돼요. 이만큼 짠 거를 다 반죽을 덜어내면은 정말 반절 이상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과하게 짜서 그래요.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과하잖아, 그죠? 그리고 너무 색깔이 어때요? 밝아요. 밝으니까 어떤 색깔? 이런 색깔이 먹음직스럽죠, 그죠? 네. 내가 짤 때도 보면 많은 양을 짤 수도 있고 적은 양을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빈도수를 체크를 하겠죠. 몇 퍼센트가 정량인지 비정량인지. 그렇게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잖아요. 색상이 어디가 고르게 잘 났는지. 얘는 문제는 뭐예요? 얼굴이 밑에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옆에 색깔이 들면서 위에 배꼽이 어떤 거 이거나 아니거나 테스트하는 거. 내 손을 넣어서 제일 많은 양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묻어나면은 물 익히면 안 익은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아이들이 다 익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더. 그 아이들이 있는 데는 불과 2분 안쪽이에요. 2, 3분 안쪽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또 여기도 색깔, 이런 색깔이 나도록. 여기는 좀 커요. 크게 짠 아이들은 같은 색깔이 커요. 여긴 전체적으로 커요. 그러면 여기는 뭐 2, 3점 감점이다 그러면 얘는 몇 점?
15점 만점 이렇게 나왔죠. 왜? 절반 이상이 크잖아. 기포 이거 뽀뽀라는 거 아까 질문하셨죠? 아까 베이킹 파우더, PP가 빠져나가는 흔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거는 배꼽이 올라오면서 골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감정사항 없어요. 이건 원래 얘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죠? 보시면 없는 늘 없잖아요. 보시면 다 있죠, 그죠? BP가 빠져나가는 흔적이 가스잖아요. BP가. 네. 그래서 가스 흔적이 있다. 그리고 다만 여기 앞 표면에 설탕이 녹지 않으면 공포처럼 이렇게 뻑뻑 들어가요. 이렇게. 설탕이 녹지 않아요. 설탕을 어디다가 섞었어요? 밀가루에 섞었잖아요. 그럼 그 설탕을 녹이려면 뭐의 온도가 필요해요? 버터의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버터가 너무 차가우면 설탕을 못 녹이잖아요. 그럼 설탕이 안 녹으면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구멍으로 표현해요. 설탕이 결정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녹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표면으로 표현한다. 보시면 얘는 좀 매끄럽죠. 얘는 좀 뽕뽕뽕뽕 났죠. 그럼 얘는 설탕이 잘 녹은 거고요. 얘는 설탕이 결정이 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점수를 화시켜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감을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의 감. 이게 처음이라서. 처음이죠. 학원 가도 한 번밖에 연습 안 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집에서. 예. 집에서 연습을 안 하면 뭐로라도, 유튜브로라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손동작을 많이 봐주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온도를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온도를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면하는 강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온도하고 많이 싸워야 하니까 저는 계속 끝날 때까지 온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는 온도하고 되게 밀접해요. 또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온도가 또 달라요. 그래서 시간 체크, 밀가루 체크, 물 종류 체크, 그 다음에 버터, 녹였을 때 버터 온도, 중탕하는 아이들 온도 체크. 이거는 한 서너 가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섞었을 때 내가 원하는 온도가 나옵니다.